오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커절 디스커버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전 그 특별 세션에서 커절이 한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저번 학기 때 제가 커절 살짝 얘기했어갖고, 이거 31기랑 32기 이 갭 차이, 정보의 갭 차이를 어떻게 메꿀까 생각했는데, 앞에 진짜 운이 좋게도 특별 세션을 해주셔갖고, 좀 간단한 커절에 대해서는 생략을 했고요. 아신다는 가정하에서. 그래서 오늘은 조금 커절 백그라운드는 살짝 빼고 커절 디스커버리가 뭐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실제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세션 이제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거는 이제 보시면 이제 모티베이션 있죠. 모티베이션에서 커절 살짝 얘기하는데, 결국에 모티베이션이 커절 디스커버리가 왜 필요하고 얘네가 결국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이제 담았고요. 다음 이제 백그라운드인데, 여기서 이제 용어가 조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 아마 백그라운드 정도 하고 쉬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그 다음 이제 PC 알고리즘이랑 이제 리니어 논 가우시안 어사이클릭 모델인데, 결국 저 두 개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어떻게 디스커버리, 그러니까 이제 그래피컬 모델을 찾냐에 대한 방법론적인 거고요. 저희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어서 두 가지 좀 갖고 왔습니다. 네. 자, 모티베이션인데요. 보통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모형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로우 데이터라는 거를 받고 알아서 뭔가 자신의 백그라운드 정보, 그냥 도메인 정보를 이용해서 전처리를 하겠죠. 전처리를 해서 모델링을 해요. 그 다음에 모델링 한 이후에 그 모델링 한 것과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분석이 처음에는 상당히 잘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첫 번째 한 걸 토대로 다시 전처리를 가해요. 전처리 가해서 또 모델링하고 분석하고, 이 세 가지를 계속 사이클을 돌면서 결국에는 최적의 모델을 찾아서 예측을 하는 방식이 우리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데이터 분석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전처리랑 분석 사이에 뭔가 우리가 분석은 뭔가를 알겠는데, 어떻게 좀 쑤셔서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전처리에 적용할까에 대한 항상 고민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게 사실상 반영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뭐 학교 수업이나 이런 데에서 상당히 모델링에 치우쳐져 있죠. 그렇다 보니까 모델링은 상당히 빠삭한데 전처리를 어떻게 하고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는 좀 빈약하거나 반영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가령 가령 이제 어, 선형회귀 모델을 갖고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한다 하면은, 보통 저렇게 테이블표를 만들어 갖고 우리가 만든 선형 모델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는 수치를 보면은 이제 R스퀘어 값, 뭐 조정된 R스퀘어 값을 보죠. 그걸 보니까 한 저기서는 이제 0.4996 정도 나왔어요. 그럼 0.4996이면 이게 한 50% 정도는 설명을 한다는 거고, 50% 설명한다는 건 이게 수치상 봤을 때 꽤 나쁘지 않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모델 괜찮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별로 p-밸류를 봐요. p-밸류를 봤는데 밑에 세 개는 거의 0에 가깝게 p-밸류 값이 나오는데, 저 mpg라는 변수 자체가 0.769로 굉장히 높게 나온단 말이죠. 이 p-밸류가 의미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제 이 mpg라는 변수가 종속 변수를 설명함에 있어서 영향이 있냐, 유의미한 영향을 주냐인데, 0.769라는 거는 거의 이제 0으로 둬도 딱히 상관없다. 그러니까 상관계수 0으로 둬도 상관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걸 보고서 mpg 변수를 빼고 다시 한번 돌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맞냐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설명이 잘 안 된다고 코릴레이션이 낮다고 우리가 빼는 게 맞냐? 보통 이제 리니어 레그레이션을 보면은 이 코릴레이션을 기반으로 모델을 측정을 해요. 그래서 뭐 첫 번째식 보면 베타원을 추정할 때는 단별량인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다별량식이거든요. 다별량식이나 단별량식이나 어쨌든 간에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하나의 이제 변수 자체가 y의 코베리언스 값이
유의미하게 높냐? 높으면은 써도 되는 거고, 안 높으면은 좀 약간 애매한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코릴레이션이 낮다고 우리가 이거를 등한시하는 변수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이러니한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어소시에이션이라는 말이 나와요. 약간 코릴레이션보다는 상위 개념인데, 보면은 여기 이렇게 U자 형태의 약간 2차원 쉐입이 갖고 있죠. 2차원 쉐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X라는 변수랑 Y라는 변수랑 약간 2차원의 쉐입 갖고 있으면 유의미하단 말이에요. 관계성이 있어 보이고. 근데 이거 코릴레이션을 따지면은 0.04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리니어 레그레이션 사용한다 가정을 해봤으면 X 자체가 Y랑 저런 U자형 쉐입을 갖고 있으면 거리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단순히 선형뿐만이 아니라 비선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모델을 만들 줄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갖고 만들어진 게 이제 엑스지부스트나 뭐 렌더 포레스트, 뭐 다양한 스플라인 레그레이션이 되겠죠. 뭐 더 나아가서 딥러닝 같은 경우에도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어떠한 데이터가 이렇게 찍혀 있으면은 보통 선형회계는 이렇게 해갖고 하나를 만드는데 딥러닝 자체는 어떻게 이게 레이어를 계속 쌓아갖고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최대한 피팅할 수 있게. 어차피 이것도 사실 하나에 따지면 비선형성 모델이죠. 인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럼 어소시에이션이 있어. 어소시에이션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했어. 그럼 이것도 정당한 변수냔 말이죠. 이제 예시로 갖고 온 건데 지금 날씨랑 아이스크림 판매랑 익사 사고 세 가지 변수가 서로 관계성이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제 날씨가 이제 더워지면 아이스크림 판매량도 많아질 거고, 그리고 날씨가 더워지면 사람들이 바닷가 가서 많이 노니까 익사 사고도 많이 나겠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면은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는 누구나 알아요. 누구나 아는데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관계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도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소시에이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어소시에이션 데이터 쉐입만 봤을 때는 어소시에이션이 있지만 데이터 분석을 해서 아이스크림 판매량 예측하기에는 익사 사고를 사용하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거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이제 연관성도 따져야 되지만 선후 관계까지 따져야 우리가 이거가 충분한 독립 변수로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뒷받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트럭처 커절 모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건데, 음, 이게 커절 모델에 대한 키 아이디어예요. 우리가 이러한 관계성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이제 트루 모델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식이. 지금 x가 y에 영향을 주고 x가 z에 영향을 주니까 y라는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x라는 변수의 함수 자체에다가 노이즈를 섞어서 만들 수 있고, 이 z라는 변수 또한 y가 z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x라는 변수의 함수로에다가 노이즈를 섞으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가정인 거죠. 그래서 이 트루 모델을 어차피 현실 세계에서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받았을 때 이 데이터로부터 트루 스트럭처 커즐 모델을 찾는 게 결국에는 커즐 디스커버리의 핵심 키 아이디어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좀 약간 사담인데 결국에는 다 개인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연관성이 있고 선후 관계까지 따져야 그 변수 자체가 충분히 사용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설령 조금 어큐레시가 조금 낮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충분히 해석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모델을 분석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 약간 딥러닝 쪽 가보면은 어쨌든 어큐레시가 높은 게 조금 성능이 좋다. 그러니까 모델을 잘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답이라는 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개인의 철학이고 근데 저는 약간 회의감을 느끼는 게 가령 이제 만약에 뭐
우리 이제 회장님의 중간고사 점수를 예측하려고 하는데 사실 딥러닝은 그런 거잖아요. 중간고사 예측을 하려는데 이제 옆집 김씨 아저씨 아침에 뭐 먹었는지 데이터도 넣으면은 우연찮게 그게 설명률이 높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세상의 모든 변수를 다 때려박아갖고 어쨌든 어큐리스만 높으니까 이거 괜찮다라고 평가해버리는 건 제 생각이 조금 그렇지 않나. 라는 이제 개인적인 제 철학입니다. 근데 이제 백그라운드를 살짝 설명할 건데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커즐 디스커버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가정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 가정들이 지켜져야지 우리가 커즐 스트럭처 모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가정인데 처음에는 이제 순환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번이라고 2번이 있죠. 1번은 지금 순환하는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X에서 Y로 갔다가 또 Z로 갔다가 Z가 또 X에다 영향을 주죠. 근데 두 번째 모델 같은 경우에는 X에서 Y로 갔다가 Y에서 Z로 갔다가 그러니까 Z에서 X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환하는 형태가 아닌 거죠. 이런 형태, 이게 빠져야지 어사이클리시티의 조건을 만족한다. 그래서 이제 어사이클리시티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에는 어떠한 X라는 원인 변수가 있고 Z라는 결과 변수가 있는데 그 Z라는 결과 변수가 다시 원인에 영향을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과적 모순이 생기는 거죠. 인과적이라는 말은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건데 결과가 다시 원인에다 영향을 준다는 거는 이게 멀리서 봤을 때는 원인이 없고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비순환성을 가져야 된다. 제가 예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런 그래프 모델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조건을 그냥 가정을 비순환성이라는 가정을 만족할까요 안 할까요? 자, 효은 씨 이제 발표하셨으니까 만족할까요 안 할까요? 만족합니다. 이건 순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순환하지 않냐? 형태가 갖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D로 끝에는 A로 시작하든 B로 시작하든 C로 시작하든 D로 갈 거고 이 D가 다른 데로 퍼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A, B, C라는 원인이 결국에 있는 거고 D라는 결과가 존재하는 관계성이 명확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순환성이라는 가정을 만족하는 그래프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 이제 대그라 그래요. 다이렉티드, 네. 그래서 대그라고 하고 우리는 결국에는 대그를 추정하는 게 목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마코브 프로퍼티인데요. 마코브 프로퍼티는 어떤 거냐면 이번 세션이 넘기라고? 자꾸 아니 괜히 와갖고 그치 빨리빨리 넘기라고 아 참여를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거 뭐지? 내가 그 시계열 스토캐스틱 했죠. 스토캐스틱 보면 마코 프로퍼티 나오는데 결국에 마코 프로퍼티가 뭐였어요? 네. 아 그쵸. 그것도 여기서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Z라는 변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 한 스텝 전인 Y 변수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스텝 전인 X는 Z에 관련성이 없다라는 게 이제 마코 프로퍼티고요. 그래서 XYZ라는 조인트 프로버비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원래는 여기다가 이제 P, Z, X, Y가 추가돼야지 맞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X랑 Z랑 관계성이 없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X를 이제 제외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랑 이거랑 같다 해서 최종적인 식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가 이제 마코브 프로퍼티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더 넣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제 x랑 y가 z에다 영향을 주고 그 z라는 변수가 l에 영향을 주는 형식의 그래프 모델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p, x, y, z, l이 어떻게 나올까요? 자, 노씨 어떻게 나올까요? p, l, 바, z 하고요. 그쵸? px, py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지도 보면 이렇게 전 시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조인트 프로버티를 구할 수 있다가 이제 마코브 프로퍼티의 얘기입니다. 다음 이제 디세퍼레이션인데 우리가 이제 디세퍼레이션은 어떤 거냐면 다음과 같은 체인 형태의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인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체인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순서대로 영향을 주는 형태를 이제 체인 스트럭처라고 얘기하는데 이 체인 스트럭처라는 가정 하에서 y가 우리가 관측이 돼버린 거예요. 관측이 되면은 x랑 y랑 독립이다. 그래서 y에 의해서 x랑 z가 디세퍼레이션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디세퍼레이션 내용이고요. 이제 원래 같았으면 만약에 이제 관측이 안 됐다는 가정하에서는 두 개가 종속이거든요. 그러니까 x에 따라서 z가 변할 수 있는 종속인데 지금 독립이라는 거 보기 위해 y랑 x가 컨디션을 걸었을 때 pz와 pz가 y랑 같아 버리면은 이제 x랑 z랑 독립인 거겠죠. 그래서 식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 py랑 x가 기분됐을 때 z는 다음과 같이 풀어서 베이지 정리 써서 풀어서 쓸 수 있고 이 아래 하단의 분모식을 z까지 추가해서 넣으면 다음과 같이 바뀌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앞에서 배웠던 마코브 프로퍼티를 적용시키면 이 x, y, z에 대한 조인트 프로버빌리티가 다음과 같이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럼 아래에도 똑같이 마코브 프로퍼티를 집어넣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아래와 같이 나오고 그러면 지금 이거랑 둘이 같으니까 지워버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거랑도 같네요. 또 지워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형태의 식이 남을 거고 우리가 이거는 1인 게 명확하니까 1을 집어넣어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y가 기분됐다 치면은 x랑 z랑 독립이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러한 형태 그러니까 중간 지점에 뭐 하나가 기분돼 버릴 때 양옆에 사이드의 변수들이 독립이 돼 버리면 이거를 가운데 변수 즉 y가 x, z가 y에 의해서 디세퍼레이션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페이트풀니스인데 아까 이거는 신뢰성이랑 아니 그 비순환성이랑 살짝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커즐 디스커버리에서는 디세퍼레이션을 통해서 노드를 분리를 해요. 그러니까 얘 가운데가 기분되었을 때 두 개가 독립이면 어떤 형태를 따르겠구나. 얘로 인해서 두 개가 디세퍼레이션 되니까 어떤 스트럭처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 이 커즐 디스커버리는 디세퍼레이션에 의해서 모델을 추정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런 형태의 쉐입이 돼버리면 이런 형태의 모델이 돼버리면은 우리가 디세퍼레이션으로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unfaithfulness라고 하고 그래서 만약 이제 가령 이제 앞에서 스트럭처만 보면 너무 헷갈리니까 예시를 같이 봅시다. 예시를 보면은 지금 E가 운동을 하는 거고 S가 담배를 피는 거고 H가 건강이에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이 운동을 하는 거, 엑서사이즈를 하는 게 건강에 도움을 주죠. 그래서 양의 플러스의 효과를 줘요. 그리고 담배 피우는 게 담배를 계속 피다 보면 뜀뛰기가 느려지고 근력이 안 좋아지고 하겠죠. 그래서 스모킹하는 행위는 운동하는 행위에 대해서 음의 영향을 주고 이 스모킹이라는 행위도 똑같이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음의 영향을 줘요. 근데 만약에 스모킹하는 사람이 운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엄청 해갖고 건강해. 그러면 데이터만 보면은 얘는 담배를 피는데 건강하네?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 스트럭처를 디세퍼레이션으로 절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풀니스가 적용된다는 거는 어떤 얘기냐? 이 두 개의 영향과 이 영향이 동일하거나 동일하게 돼갖고 데이터로 봤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진다. 그거를 없어지지 않는다겠죠? 없어지지 않는다가 이제 페이스풀니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코브 이쿠버런스 클래스인데 보통 이제 대표적인 스트럭처가 다음과 같이 세 개가 있어요. 체인하고 포크하고 이모럴리티. 네, 이모럴리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은 아까 얘기했듯이 순환적으로 가는 거예요. X에서 Y로 넘어가고 Y에서 Z로 넘어가는 형식이 체인이고 포크는 어떤 방식이냐면 Y를 중간 기점으로 해갖고 Y가 X 변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Z 변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모럴리티는 뭐냐면 포크랑 반대로 X가 Y에 Z가 Y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모랄리티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세 개를 갖고 우리는 보통 유추를 해요. 근데 이게 왜 마코브 이코벌런스 클래스냐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얘기할 거예요. 다시 이제 디세퍼레이션으로 돌아와서 디세퍼레이션은 지금 왜 다시 얘기를 꺼내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스트럭처를 배웠죠. 이 스트럭처를 배웠는데 아까는 우리 체인에 대해서만 디세퍼레이션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포크랑 이모랄리티에 대해서 디세퍼레이션을 한번 해보고 세 개가 딥세퍼레이션이 다르게 된다는 걸 본 다음에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디세퍼레이션 된 걸 보고 어떤 스트럭처로 유추 가능하구나를 보기 위해서 이제 디세퍼레이션의 얘기를 다시 꺼내는 건데 아까 우리가 봤듯이 이게 X에서 Y로 넘어가고 Y에서 Z로 넘어가는 거니까 체인 스트럭처겠죠. 이 체인 스트럭처에서 보면은 X랑 Z랑 서로 독립인 거 확인했어요. 다음 이제 포크로 가보면 포크도 증명할 건데 이거는 살짝 조금 더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Y가 기분되었을 때 X와 Z에 대한 조인트 프로버빌리티가 PXY, PZY 이렇게 분해가 돼버리면 이것도 독립이라 할 수 있겠죠. 어차피 하품하지 말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식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 Y가 기분되었을 때 X랑 Z의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똑같이 베이지 정리 써갖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어떻게 했죠? 여기 X, Y, Z 모든 변수가 있는 조인트 프로버빌리티에서 마코브 프로퍼티를 적용해갖고 결국에 식 정리를 했죠. 그래서 똑같이 마코브 프로퍼티를 적용할 건데 그러면 다음과 같이 식이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PY랑 이 PY랑 서로 같으니까 약분이 되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즉 우리가 처음에 타겟으로 했던 독립성을 보기 위해서 봤던 식 정리랑 똑같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포크도 뭐를 의미하냐? 포크도 Y가 그러니까 중간 변수인 Y가 기분되었다 하면은 X랑 Z랑 서로 독립이고 디세퍼레이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은 이모럴리티인데 이모럴리티는 좀 특이해요. 앞에랑 조금 다르게 중간 변수 Y가 기분되면은 X랑 Y랑 독립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기분이 안 되면은 독립이에요. 지금 앞에서랑 똑같이 X랑 Z가 독립인 걸 볼 거예요. 독립인 걸 볼 거면 이 PXZ에 대한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랑
PX, PZ랑 식이 같아야지 우리가 X랑 Z랑 독립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마코브 프로퍼티를 적용하기 위해서 전체 조인트 프로퍼티를 변형을 할 건데, 그걸 위해서 앞에 서메이션을 붙여줘서 식을 다음과 같이 변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똑같아요. 마코브 프로퍼티 적용해갖고 이 x, y, z에 대한 조인트 프로버티를 다음과 같이 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x랑 z는 이 서메이션에 대해서 상관없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앞으로 튀어나오는 게 가능하고요. 결론적으로 이거에 대한 서메이션을 다 해보면 1이 나올 걸 알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면 px랑 pz랑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에 봤던 꼴처럼 두 개가 x랑 z랑 쪼개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y가 기분되지 않아야 독립이다. 이거 잘못 쓴 거고요. 독립입니다. 네. 그래서 이모랄리티는 조금 특징이 다르다. 그러면은 기분이 되면 왜 종속적이냐인데, 이것도 식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기분이 됐을 때 종속적인 걸 독립적인 걸 보기 위해서는 일단은 y가 기분됐고 x, z에 조인트 프로버티가 있죠. 그럼 이것도 똑같이 pxy, pzy 이렇게 쪼개져야지만 x랑 z랑 독립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베이지 정리 쓰고 d 마코 프로퍼티 적고 py도 하나만 있으면 좀 섭섭하니까 전체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또 마코 프로퍼티 적용해서 이렇게 바꿔줬는데 더 이상은 여기서 진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꼴의 형태로 우리가 세퍼레이션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즉 이모랄리티는 특이하게 y가 기분되면 x랑 z랑 종속적이다 라고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스트럭처가 체인이랑 포크랑 이모랄리티 총 3개인데, 데이터의 관점에서만 봤을 때 체인이랑 포크는 동일해요. 왜냐하면 y가 기분돼도 둘 다 독립이고 y가 기분 안 되면 둘 다 종속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인이냐 포크냐는 데이터만 갖고는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모랄리티는 달라요. 세 개가 관계성이 있는 건 확실한데 가운데를 컨디셔널하게 걸어놨더니 x랑 z랑 둘이 종속적이다 라고 한다면 이 세 개 중에서 이모랄리티의 형태를 띠고 있는 변수 세 개가 있구나 라고 이제 판단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세 개가 이제 대표적이지만 우리가 커즐 디스커버리에서 스트럭처를 찾을 때는 이 이모랄리티를 가장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남은 방향에 있어서는 체인이랑 포크를 갖고 나머지를 결정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마코브 이쿠발렌스 클래스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하시죠. 그래서 마코브 이쿠발렌스 클래스인데 우리가 아까 이제 방금 페이지에서 봤듯이 결국에는 이모랄리티를 찾아갖고 스트럭처를 만드는 게 목표죠. 근데 지금 이 세 개의 스트럭처를 보시면은 어떠냐면 x랑 y랑 이어져 있죠. 둘이 세 개 다 x랑 y랑 종속이에요. 그리고 x랑 z도 똑같이 보면은 세 개가 다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x랑 z랑도 종속이 형태를 띠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x가 컨디션으로 걸면은 얘는 y랑 z랑 서로 독립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수적서도 보면은 x가 만약에 기분됐다 치면은 아까 이제 체인 형태니까 y랑 z랑 서로 독립적이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세 번째도 동일하게 x가 컨디션을 걸면 y랑 z랑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코브 이퀄런스 얘기가 뭐냐, 우리가 결국엔 데이터를 통해서 이 세 개의 정보를 찾아낼 건데 이 세 개의 정보를 통해서 이 세 개의 모델 스트럭처 모델 중에서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코버 이퀄런스 클래스 이 사각형 틀 안에 있는 모델들은 식별이 불가능한 스트럭처다 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커절 디스커버리는 이모랄리티를 통해서 모델을 찾는 건데, 이 이모랄리티 모델을 찾는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코브 이쿠바렌스 클래스 내에서는 서로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스트럭처에 있는 후보들이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커절 디스커버리에 약간 이런 한계점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백그라운드였고 10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이제 모델들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 찾아볼게요. 보통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PC 알고리즘인데, PC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실제 이제 정답지죠. 다음과 같은 스트럭처의 정답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스트럭처는 어떻게 되냐? X랑 Y가 Z에 영향을 주고 Z가 W에 영향을 주는 스트럭처가 이제 정답지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은 PC 알고리즘에서 어떻게 하냐면 아직 방향을 정하진 않고 관계성이 있는지만 먼저 이제 파악을 해요. 그래서 관계성을 보기 위해서 일단은 모든 변수에 관계가 있다라는 가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은 모르겠지만 이러한 선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 다음에 일단 이 무방향성의 간선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부터 따집니다. 봤는데 이거 Z가 아니라 Y입니다. X랑 Y랑 독립성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찾아냈어요. 데이터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 X랑 Y에는 관계성이 없구나가 파악이 돼요. 즉, 그게 가능한 이유는 X랑 Y랑 Y죠. X랑 Y랑 독립이라면은 지금 앞에서 우리가 봤던 거는 세 개 스트럭처를 볼 건데, 세 개 스트럭처를 봤는데 세 개 스트럭처가 체인하고 포크하고 이모랄리티 세 개였죠. 그래서 이 이 X랑 Y랑 독립이라는 정보를 갖고 체인이냐 포크냐 이모랄리티냐를 생각할 건데, 두 개가 독립이 돼버리면은 결국에 가능한 스트럭처가 이 이모랄리티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버리면 종속이죠. 이렇게 돼도 종속이죠. 또 이렇게 돼도 종속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체인하고 포크의 형태가 XY를 포함하고 또 어떤 변수가 있을 때 그 세 개의 변수가 체인하고 포크를 이뤄버린다면 무조건 X랑 Y랑 종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변수가 존재하고 세 개의 노드를 봤는데 이 세 개가 이모랄리티를 갖고 있으면은 X랑 Y랑 독립인 게 가능한데, 그렇게 되려면은 X랑 Y에는 간선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또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이제 정답지를 봤는데 X랑 W랑 이제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안 돼 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세 개, Z를 통과하는 이 세 개가 체인 스트럭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Z가 기분되지 않았다라는 가정 하에서는 X랑 W랑 종속적이라는 거예요. 즉, 만약에 우리가 X랑 W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는 거를 밝혀낼 거라면은 이 체인 스트럭처를 갖고 있으니까 Z를 무조건 기분해야지만 두 개가 독립이고, 이게 체인 스트럭처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했냐? X랑 Y랑 앞에서는 이모랄리티니까 X랑 Y랑
독립임을 통해서 이 간선을 지워버렸어요. 근데 X랑 W랑 두 개만 보고 얘가 종속인지 독립인지를 확인해 보면은 무조건 종속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Z라는 변수를 끼고 체인 스트럭처를 갖고 있으니까 종속이 나올 테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종속이네? X랑 W랑 뭔가 관계성이 있네, 간선이 존재하긴 하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노드를 본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모든 두 개의 노드 사이에 간선을 다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 그러니까 이모랄리티의 특성을 갖고 있을 때만 두 개의 간선이 지워진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두 개의 노드만을 갖고 우리가 간선을 다 유추해내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정보를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체인이라는 가정이 있었으니까 Z라는 거를 컨디션을 깔아놓으면 X랑 W랑 독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X랑 W만 봤을 땐 종속적인데 Z라는 걸 컨디션으로 깔아놨을 때는 X랑 W랑 독립이다. 를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정보를 통해서 얘네 둘이 X랑 W랑 간선은 없지만 뭔가 이모랄리티도 아니고 체인 아닌 포크의 형태를 띠고 있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유추가 가능해요. 여기서 포크가 왜 들어가냐, 만약에 이제 Z, W, 아니죠.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가정하에서 포크도 Z라는 거를 컨디션을 깔면 X랑 W랑 독립이지만 Z라는 거를 언컨디셔널하게 깔아놓으면은 X랑 W랑 동속적이기 때문에 체인하고 포크랑 둘 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유추가 가능하다. 네네. 좋은 질문이에요. 보통 이제 PC 알고리즘에서는 간단하게는 그냥 독립성 검정 있죠. 독립성 검정을 통해서 이제 유추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PC 알고리즘에 들어가는 변수들이 범주형이면 사실 안 돌아가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대그 추정에서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어떻게 이 독립성을 볼 거냐가 이제 약간 디벨롭 해야 되는 부분이고, 계속 논문 나오면서 그 논문의 방향도 어떻게 그걸 효율적으로 찾고 혹은 PC 알고리즘을 조금 빠르게 찾는 그 방식으로 이제 발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뒤의 내용이라서 오늘 독립성 내용을 뺐고 PC 알고리즘 대충 뭔지만 이렇게 설명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어떤 두 개의 노드를 통해서 두 개의 간선을 빼버렸고, 두 개만을 봤을 때는 간선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유추가 안 되니까 세 개까지 확인해갖고 결국에는 간선을 다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X랑 Y랑 독립인 걸 통해서 이 간선 빼버렸죠. 그리고 Z라는 컨디션을 통해서 X랑 W랑 독립인 걸 확인했으니까 이게 체인 아닌 포크 스트럭처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간선도 빼버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다 빼버린 게 이제 스켈레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켈레톤은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제 다이렉트도 아니고 이제 방향은 알 수 없지만 노드 간에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규명짓는 약간 뼈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CR 알고리즘은 이제 1차적으로 이런 스켈레톤을 찾는 게 1차 목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당연하게 방향을 찾아야겠죠. 방향을 찾기 위해서 이제 앞에서 이제 마코브 이퀴벌런스 얘기했을 때 이모랄리티가 가장 잘 작용할 수 있다라고 했고, 여기서도 역시 똑같이 이모랄리티를 통해서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여기가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정답지인데, 정답지를 통해서 이게 진짜 정답이라면, 그리고 이 정답지대로 데이터가 나왔다면
우리는 세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Z가 컨디션으로 따랐을 때 이 이모랄리티를 갖고 있으니까, 아니, 포크를 갖고 있으니까 X랑 Y랑 독립이겠죠. 그리고 Z를 깔았을 때, 어? 잘못됐네요. 이거 독립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독립이죠. 죄송합니다. 이거 체인 형태를 따르니까 당연히 Z가 컨디션을 깔리면은 이 두 개의 변수가 독립이고 또 이게 두 개의 변수가 독립이겠죠. 이 세 가지 정보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갖고 이런 스켈레톤에다가 이런 인포메이션을 집어넣었고 우리는 이몰라리티를 찾고 독립을 그 노드의 방향을 결정할 거예요. 먼저 이제 X랑 Y랑 Z랑 먼저 보면은 Z가 컨디션으로 깔렸을 때 이 죄송합니다. 이거 종속이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다 바뀌었네요. 독립. 못하는 있을 수 있죠. 수정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종속이라는 걸 깔았으니까, 그러니까 Z라는 게 컨디션을 깔렸는데 X랑 Y랑 종속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모럴리티구나. 그래서 이 노드의 방향은 무조건적으로 이모럴리티를 따를 거고 이게 결정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뭐야? 그 다음에 봐야 될 건 이건데, 그러면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짜증나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이쪽 간선이라면은 Y랑 Z랑 W랑 이모랄리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Z가 컨디션을 깔리면 Y랑 W랑 종속이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간선이 이게 아니라 이거구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Y랑 Z랑 W랑 체인 스트럭처를 깔고 X, Z, W가 체인 스트럭처를 까는구나. 이렇게 노드의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PC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리니어 논 가우시안 사이클링 모델인데 이거는 약간 PC 알고리즘이랑 달라요. PC 알고리즘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 데이터를 토대로 스켈레톤을 만들어서 방향성 노드의 방향을 찾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수를 두고 그 경우수들 사이에 여러 가지를 딱딱딱 조합해 갖고 최종적인 모양을 만드는 게 이제 PC 알고리즘의 방식이었는데 이제 리니어 논 가우시안 사이클링 모델은 행렬을 찾는 문제입니다. 좀 달라요. 그래서 먼저 이제 모델 앞서 얘기하기 전에 세미 파라메트릭 어프로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건데 그래서 세미 파라메트릭 어프로치가 뭐냐? 그래서 두 개의 변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X랑 Y가 있어요. X랑 Y가 두 개가 주어지면 이 마코브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랑 이거랑 두 개가 뭔지 몰라요. 뭐가 원인이 되고 뭐가 결과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X가 원인인지 Y가 원인인지를 모른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둘이 마코브 이코벌런스 클래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델의 한계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우리가 앞서 이제 얘기했을 때는 이제 커절 디스커버리가 최종적인 목표가 SCM을 찾는 게 목표라고 했죠. 트루 SCM이 있고 그 SCM을 모델을 통해서 관계성을 찾는 건데 SCM에서 관점에서는 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식은 뭐냐면 X가 Y에 영향을 주었을 때 X와 노이즈
두 개의 함수를 통해서 y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y가 x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면 y랑 노이즈만을 갖고 x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마코브 관점에서 봤을 때 둘이 똑같다고 봤으니까, 그럼 SCM의 관점에서도 이게 두 개가 식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갖고 결국엔 표현을 할 거면은 어떻게든 y는 fx 플러스 u로 표현 가능하고 x는 fy 플러스 u로 가능하잖아요. 둘이 동일하다는 거는 이 x랑 u랑 독립이고 y랑 u랑 독립이다. 그러니까 반대 관점에서 봤을 때도 둘이 독립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SCM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결국에는 목표가 이 두 개가 마코브 이코발런스 클래스이기 때문에 두 개가 구분이 안 된다는 거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둘 중에 XY가 그래서 원인이 뭐야 라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모르지만 이 U랑 이, 이 U랑 이 U랑 가우시안 분포가 아니라면 두 개가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SCM의 관점이에요. 마코브 이코발런스로는 볼 수 없는 SCM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U랑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면 역함수를 했을 때 동일한 함수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SCM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non 가우시안 가정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두 개가 다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x와 y의 식에 따라 다른 값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x와 y의 인과 방향을 결정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시를 갖고 왔는데, 예시라고 하면 뭐 하죠? 만약에 이제 여기서는 가우시안을 따르는데 이게 가우시안을 따르는데 이거는 논가우시안을 따른다고 가정을 해보면 y는 x로식의 대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원래 이 식을 따르면은 이런 방향이 나타나는데 이런 방향이겠죠? 근데 이 식을 따르면은 y가 x로 가고 u라 가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스트럭처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논가우시안이라면. 이해 안 될 것 같아서 예시를 하나 갖고 왔어요. 예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선형회귀 해서 이제 피팅하는 그래프인데, 첫 번째 이제 그래프는 뭐냐면 x에다가 y를 피팅한 거예요. 그러니까 x축이 x고 y축이 y다. 근데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x축이 y고 y축이 x인 거예요. 그러니까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대충. 근데 보시면은 x가 x축에 있었을 때 이 잔차들이 골고루 퍼져 있어요. 즉, 알 수 있는 게 이거는 약간 가우시안 형태를 따르고 이 x랑은 독립적이란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x랑 y랑 뒤집었어요. 뒤집고 보니까 가운데 쪽에서는 조금 잔차가 크게 나오고 끝에서는 조그맣게 나오죠. 그러니까 U라는 게 가우시안일 수는 있지만 최소한 알 수 있는 건 Y랑 tilda U랑 종속적이다 라는 거예요. 좀 보기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확실한 게 X랑 Y인지 Y랑 X인지 두 개를 구별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애매한 게 Y에서 X로 가는데 U라는 변수가 그냥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 한번 걸치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잠재 변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서 이거는 잠재 변수를 추가해갖고 이게 맞지만 이거는 그냥 x에서 y로 다이렉트로 꽂아버린단 말이에요. u가 x를 걸치고 x가 y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x에서 y로 가는구나. 이거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그림으로써 표현이 가능하다. 그렇죠? x에서 y로 가고 u에서 y로 가고 얘는 둘이 동속적이기 때문에 한번 걸쳤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좀 이거를 수식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이제 모델 1이랑 모델 2가 있는데 모델 1은 어떤 거냐면 x1으로 x2를 만드는 거고 모델 2는 어떤 거냐면 x2로 x1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x1이 x2고 얘는 x2가 x1으로 간다는 얘기인 거죠. 이때 이 두 개의 식을 행렬로 표현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이 가능하죠. 이게 x2 하고 x2 에러텀 이렇게 되니까요. 맞죠? 그래서 이 행렬식을 갖고 있고 x1과 x2의 코베리언스를 계산하면은 x1은 그냥 입실론 텀만 갖고 있기 때문에 입실론만 나올 거고 x2는 ax1에다가 입실론 2를 더했으니까 다음과 같이 바뀔 거고 근데 이것도 이게 입실론 1이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식이 변형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입실론 1과 입실론 2 사이의 독립이라는 가정 하에서 보면은 이게 지워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x1과 x2의 코베리언스는 입실론의 분산과 비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x2에서 x1으로 갔을 때 똑같이 표현해보면 x1과 x2의 코베리언스는 결국에는 x2 모델의 이제 틸다 입실론이죠. 틸다 입실론의 분산에다가 b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게 입실론 1과 틸다 입실론 2가 주어졌다는 가정 하에서 A랑 B랑 얽히설키 이렇게 잘 짜임새 있게 값을 주어지면은 X 모델 1에서 데이터를 샘플링 했을 때랑 모델 2에서 데이터를 샘플링 했을 때랑 동일한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모델 1이랑 모델 2가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앞에서 했던 얘기를 이제 수식적으로 한 것뿐이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입실로 1과 입실로 2가 그리고 틸다 입실로 1과 틸다 입실로 2가 가우시안을 따른다고 가정했을 때 이 x1과 x2, x1과 x2 둘 다 가우시안을 따를 게 확정적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관계식만 유지가 된다면 그리고 이 관계식에 맞는 A를 찾는다면 결국에는 둘이 똑같은 데이터를 형성해낼 거고 모델에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식별이 불가능하다. Non identifiability. 나는 식별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논 가우시안을 따져봤을 때 어떻게 되냐 하면은 계산식은 똑같아요. 계산식은 똑같아 갖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근데 분포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러텀 자체가 가우시안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두 개 다 가우시안을 따랐으면은 그냥 분산 맞춰주고 평균 맞춰주면 둘이 똑같은데 근데 가우시안 안 따르면은 분산 맞춰주고 평균 맞춰줘봐서 의미 없잖아요. 다른 값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핵심적인 게 여기서 논 가우시안 어셈션을 붙여준 이유가 뭐냐? 가우시안을 붙이면 둘이 방향 구별이 불가능한데 논 가우시안을 붙여주면 둘이 방향의 구별이 가능하다. 해서 무조건 입실론 자체가 논 가우시안을 따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여기 이제 링겜의 이제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문제죠. 다음과 같은 형태의 정답지가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x3가 x1으로 가고 x1이 x2로 가는 형태예요. 그러면 이거가 어떻게 표현 가능하냐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근데 이 식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쉽게 가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뭘 못해요? 아, 여기 있네요. 감사합니다. 아, 그렇네. 감사합니다. 검수해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다음과 같은 행렬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우리의 목표는 이 비행렬을 찾는 게 이제 링감의 목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기초 이제 베이스라인 논문을 보면은 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그냥 노드의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x3를 따질 때는 x1과 x2가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x1과 x2가 x3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거는 볼 필요가 없는데 x1을 봤을 때는 x2가 x1으로 가진 않지만 x3가 x1으로 가기 때문에 x1을 볼 때는 b 이제 x3 플러스 입실론 3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서메이션을 표현하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기호가 표현됐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PCR구이처럼 뭔가 예시로 들어서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전체적인 찾는 방식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x는 bx 플러스 2라는 관계식을 발견을 했고 이게 커즐 스트럭처의 SCM의 모델인 거고 이 b라는 걸 찾는 게 목표였죠. 근데 이거를 이쪽으로 넘기면 x 마이너스 bx 입실론이기 때문에 뭐 1 마이너스 b x에다가 2로 표현해 가고 1 마이너스 b가 역행렬이 가능하다는 가정 하에서는 x가 1 마이너스 b 역행렬에다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식으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a로 표기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심플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면 약간 목표가 바뀌죠. 우리는 원래 b를 찾는 게 목표였는데 a를 찾는 게 목표로 바뀌게 됩니다. 이 a를 어떻게 찾을 거냐면 ICA 알고리즘이라는 걸 통해서 찾을 거예요. ICA 알고리즘 뒤에서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이 ICA 알고리즘 통해서 A의 역행렬인 W 행렬을 찾을 수 있고 이 W 행렬을 통해서 최종적인 B 행렬을 유추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퍼뮤테이션이라는 중간 과정이 붙는데 퍼뮤테이션의 이유는 이게 계산상의 이슈로 W 자체가 이 하삼각 행렬이라나요? 맞죠? 이런 형태의 꼴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예시에서 보면은 이거는 그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이제 00, 0B, 21, 0B, 13, 00, X3, X2, X1 이렇게 퍼뮤테이션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B라는 게 사삼각 행렬이라는 조건에 맞춰질 수 있도록 퍼뮤테이션,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ICA라는 게 뭐냐? 근데 ICA는 이게 우리가 CLT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CLT라는 거를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어떠한 가우시안에 따르지 않는 분포가 존재하는데 이 분포를 여러 개 섞어서 잘 조합해서 만들었더니 가우시안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S1이랑 S2, S1, S2라는 비가우시안이라는
분포가 존재했을 때 이거를 잘 어떻게 입증해갖고 x1과 x2라는 가우시안 분포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CLT의 틀이죠. 근데 얘네는 ICA는 반대로 이 x1과 x2로 갖고 S1과 S2를 찾겠다라는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것도 똑같이 행렬로 표시하면은 A, X는 AS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게 A11, A12, A21, A22, S1, S2 이렇게 바뀌니까 이게 AS라는 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 X는 AS라는 식을 갖고 S는 WX라는 걸 찾을 거예요. 네. 그래서 W는 당연히 A 역행렬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X 데이터니까 S라는 거 우리가 유추해야 되는 거고 현재 갖고 있는 건 X니까 S인데 지금 S에 대한 조인트 프로버비티를 구해보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S라는 거에 대한 정보가 없고 X라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갖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계산을 가능하게 만들려면 PX라는 걸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PX로 어떻게 바꾸냐 하면은 우리 아까 여기 관계식 있죠? 이 관계식을 통해서 이 SI가 WI의 트랜스포즈에다가 XI를 곱한 식이 나올 테니까 이거를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W라는 이제 행렬식을 곱해주게 되죠. 근데 행렬식을 이제 왜 곱해야 되냐? 나는 이제 의문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갖고 오면은 만약에 이제 이게 S가 0부터 1까지의 구간을 갖고 S라는 확률 변수가 유니폼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어느 A라는 값을 곱해줘 갖고 여기선 2라고 했죠. A라는 값을 곱해 갖고 최종적인 X라는 확률 변수로 바꿨는데 이 X의 확률 변수는 0에서 2까지를 갖는 유니폼 분포로 바뀌겠죠. 그래서 0에서 2까지의 유니폼 분포니까 확률값을 따질 거면 이 인디케이터 변수에다가 0.5로 곱해줘야 되죠. 원래 S에서는 0.5로 곱하는 값이 없고 1이었는데 X로 리니어 트랜스포머가 되니까 0.5라는 값이 붙었죠. 결국 A의 역행렬이라는 값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A의 역행렬 값이 곱해졌으니까 이건 아까 우리가 W라고 정의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에 W의 행렬식이 붙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수동에서 배우나요? 네. 그래서 이제 X에 대한 확률식을 구했고 우리가 X에 대한 확률식을 갖고 추정하려면 가장 많이 쓰는 게 likelihood가 max가 되도록 추정하죠. 그래서 likelihood가 max가 되게끔 추정을 하는데 프로덕트 돼갖고 곱해져 있으면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로그를 붙여줘서 로그 likelihood를 맥시마이즈 하는 방식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px라는 확률값을 구했고 여기에 로그 likelihood의 약간 로그를 붙여줍니다. 로그를 붙이면 다음과 같이 식이 변형이 되죠. 그래서 이 로그 likelihood가 맥시마이즈 되게 하는 W가 최종적인 우리가 구하고 싶은 W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구하는 게 ICA 알고리즘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드는 의문이 아니 S 모른다면서 PS는 쓰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리적으로 증명이 된 건 아니고 찾아봤을 때는 이제 PS의 CDF 분포로 시그모이드 함수가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로서 계산해봤을 때 계산적인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가장 이제 근사한 그냥 괜찮은 함수에서 이거 가장 많이 사용한다 하고요. 마지막 페이지.
다들 이렇게 지쳐 보이는데 민수는 벌써 정리하고. 근데 마지막 페이지는 혹시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까 봐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어떻게 맥시마이즈 할 건데 라는 거에 대한 좀 약간의 증명 아닌 증명인데, 결국에는 하나의 좀 예쁜 클로즈 폼으로 안 나오고요. 오픈 폼이고, 우리는 오픈 폼의 해를 찾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나 뉴턴 랩스를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해 갖고 값을 계속 업데이트 해주면서 최종적인 W 값으로 수렴시키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있고,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에 대해서 W를 당연히 미분해줘야겠죠. 맥시마이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이 나와요. 이 식에 대해서 이 G라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G는 그냥 시그모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G 프라임이 시그모이드죠. G의 CDF가 시그모이드라고 했으니까, PS의 CDF가 시그모이드라고 했으니까 G 프라임이 시그모이드겠죠. 그래서 방식은 똑같아요. 이 미분한 거를 정리해요.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이 식이 나와서 보통 이 방식으로 이제 여기가 러닝 레이트고, 이 방식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이루어지니까 얘도 똑같이 이 방향에다가 이걸 넣어서 최종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여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퍼즐 디스커버리가 어떤 거고, 그러니까 이게 끝나고 났는데 뭐 들었어 했는데 퍼즐 디스커버리 들었어. 그게 뭐야? 너도 몰라. 그냥 혼잣말 하던데? 약간 이러면 안 되니까 이제 막간에 정리를 하면은, 퍼즐 디스커버리는 퍼즐 이제 앞에서 발표했던 거랑 조금 다르게 퍼즐 인퍼런스랑 조금 달라요. 퍼즐 디스커버리는 우리가 모형이 정해져 있지 않고 데이터만 주어져 있고,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래피컬 스트럭처를 찾는 거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PC 알고리즘과 링겜,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PC 알고리즘은 그냥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러니까 마코브 이퀴벌런스 클래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세 가지 스트럭처를 이용해 갖고 그 조건들을 이용해서 그래피컬 모델을 추정한 방식이다. 근데 이제 링겜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거를 그래프의 형태로 보지 않고 SCM의 관점에서 봐서 이 관계식을 표현하는 비행렬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관계식을 찾아내는 것이다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얘기해 주면 됩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다들 이제 듣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